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11월 1주차에 청약에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 중에서 놓쳐선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10월 31일에서 11월 1일은 큐로셀, BI 매트릭스, 메가터치, 컨택 청약, 11월 1일에서 2일은 SY 스틸텍 청약, 11월 2일에서 3일은 에이지 랜드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5종목이 청약이 겹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2종목이 청약이 겹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큐로셀, BI 매트릭스, 메가터치, 컨택 환불금으로는 에이징 랜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BI 매트릭스는 로우 코드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컨택은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 업체, 큐로셀은 신약 바이오, 메가터치는 2차 전지랑 반도체 장부의 부품 업체, SY 스틸텍은 데크 플레이트라는 건축 자재를 만드는 업체, 마지막으로 에이직 랜드는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입니다. 여기 청약 증권사 정리해 두었고요.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11,000원, 22,500원, 33,500원, 4,000원, 1,500원, 21,400원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BI 매트리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로우 코드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0개 이상의 기관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컨택은 인공위성 데이터를 수신 관리할 수 있는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 제공 업체인데요. 국가안보나 재난 분야, 자율주행 같은 다양한 분야의 준실시간 형태의 표준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이네요. 아쉽게도. 큐로셀은 유전자 변형 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인 신약 개발 바이오 업체입니다. 개발 중인 신약은 임상 1, 2상을 국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신약 개발 바이오 업체네요. 메가터치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공정에 사용이 되는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2년 영업이익이 226.7%, 순이익은 91.8%나 성장을 하는 등 22년에 크게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SY 스틸텍은 고기능성 데크 플레이트가 주요 사업인 건축 자재 종합 회사인데요. 이 데크 플레이트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주로 사용이 되어서 건축 경기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징 랜드는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하고 시스템 몬칩 개발 회사인데요. ARM하고 TSMC 유명한 반도체 회사죠. 해외에. 이 두 회사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된 국내 유일의 회사로 현재 수주 잔고가 1,1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업종은 우선 2차 전지 관련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메가터치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도체 디자인인 에이징 랜드, 인공위성 지상국인 컨택도 무난하고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BI 매트릭스, 건축자재 업체인 SY 스틸텍이 조금은 애매한 업종으로 보입니다. 큐로셀의 신약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시장에서는 늘 찬밤입니다. 따라서 업종만 놓고 보면 메가터치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에이징 랜드랑 컨택 비슷한 수준, 그 다음이 BI 매트릭스, SY 스틸텍, 마지막으로 큐로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이 중요한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BI 매트릭스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22.38배였습니다. 최근 1년 내 상장한 유사 회사가 이노룰스, 토마토 시스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렇게 3개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었는데 보면은 이노룰스하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특례 상장이 아니지만 토마토 시스템은 특례 상장이었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19.42배, 16.31배, 15.18배 3개 전부 다 BI 매트릭스보다는 저렴하죠? 그런데 상장 해초가는 플러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50%, 인스웨이브 말고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BI 매트릭스의 22.38배는 다소 높아 보여서 제 평가는 약간 나쁨 되겠습니다. 다음 컨택입니다. 컨택은 특례 상장이고요. 24.35배였습니다. 최근 2년 내 상장한 컨택과 유사한 업종의 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 24.35배가 적정한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공모가는 기관 수익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다만 컨택처럼 특례 상장하는 경우에는 미래의 추정 실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공모가가 비쌀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겠습니다.
큐러셀은 특례 상장이고요. 17.57배였습니다. 최근 2년 내 상장한 유사 회사 이멘티지랩, 샤페론, 파라소아이 바이오, 세 개 전부 다 신약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 개 전부 다 특례 상장이고요. 이 세 개 회사의 확정 공모가 PER이 12.03배, 9.8배, 13.89배였습니다. 세 개 전부 다 큐러셀보다는 조금 저렴했는데 상장 시초가는 플러스 6%, 플러스 80%, 파라소아이 바이오는 손실이었네요. 마이너스 12%였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공모가가 조금 비싸 보여서 납품이 되겠습니다. 다만 큐러셀도 특례 상장이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메가터치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ER 24.68배였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업종을 보면은 상기 EV하고 신성 ST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확정 공모가 비율 PER이 12.13배, 15.41배, 알맥은 특례 상장이고요. 12.52배였습니다. 세 개 전부 다 메가터치보다 한 절반 가까이 싸죠. 그리고 상장 시초가는 플러스 160%, 플러스 191%, 플러스 77%. 상장의 성적은 세 개 전부 다 좋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업종으로 비교했을 때 메가터치의 PER은 나빠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가비스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14.40배, 엔젯하고 IMT는 특례 상장이고요. 10.67배, 13.16배였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24.68보다 상당히 저렴하죠? 상장의 시초가는 플러스 66%, 엔젯은 손실이었네요. 마이너스 10%, IMT는 플러스 100%였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장비 업종하고도 비교해도 메가터치의 PER은 비싸 보여서 제 평가는 납품되겠습니다. SY 스틸텍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4.67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유사 회사가 없기는 하지만 건축 자재 회사로 PER 4.76배면은 싸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제 평가는 보통 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37.07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회사인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 PER 26.32배, 상장의 시초가는 플러스 73%. 에이징랜드가 가온칩스보다는 조금 더 비싸긴 하죠. 다만 유사 회사인 가온칩스의 현재 기준 PER이 한 100배가 넘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무난한 공모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서 제 평가는 그냥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자, 공모가로만 놓고 보면은 딱히 저렴해 보이는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굳이 공모가의 저렴한 정도를 따지자면은 SY 스틸텍하고 에이징랜드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이 BI 매트릭스, 컨텍이 비슷하고요. 마지막으로 큐러셀하고 메가터치가 한 비슷한 수준이다 정도로 한번 순위를 정해보긴 하겠습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보시면 컨텍, 큐러셀, 에이징랜드는 460, 530, 560억 정도로 한 코스닥 중형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3개는 132억, 208억, 105억으로 소형주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BI 매트릭스하고 SY 스틸텍은 132억, 105억이면 상당히 작죠? 코스닥 초소형주에 해당이 됩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컨택만 구주 매출이 2.91%가 있고요. 이것도 많지가 않네요. 나머지는 전부 구주 매출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 상장, 코네스 이정 상장, 환매 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 상장, 코네스 이정 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 되겠습니다. 컨택하고 큐러셀은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수의 직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3년 4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123억, 18%, 총 유통하는 금액이 426억, 33%였습니다. 먼저 SY 스틸텍을 보면은 23억, 117억, 엄청 적죠? 특히 총 유통하는 금액 117억 정도면은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크게 기대를 해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SY 스틸텍은 매우 좋은 평가하겠습니다. BI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107억, 232억, 평균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죠. 총 유통하는 금액이 232억이면은 기관수의 측에서 의무보유 확약이 좀 많이 걸려준다면은 100억대로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BI 매트릭스는 좋음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는 131억, 339억, 총 유통하는 금액이 300억대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근데 비율이 41%,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제 평가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큐러셀이랑 에이징랜드가 유통하는 물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183억 4%, 129억 6%, 695억 15%, 661억 29%, 금액 거의 비슷하죠? 유통하는 물량이 600억이 넘어가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나쁨으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 유통하는 금액이 510억, 이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총 유통하는 금액 974억, 거의 1000억에 육박을 하죠. 따라서 컨택이 제일 나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100억대 유통하는 물량의 SY 스틸텍이 가장 좋고요. 확약 비율에 따라서 100억대가 가능한 BI 매트릭스가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따라서 SY 스틸텍, BI 매트릭스, 그 다음에 메가터치, 그 다음에 큰 차이로 큐로셀이랑 에이징랜드, 마지막이 컨택 순으로 하겠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SY 스틸텍하고 에이징랜드는 환불일이 4일이기 때문에 비일까지 넣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5종목은 10주고요. 에이징랜드만 20주, 그리고 최소 청약만 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55,000원, 122,500원, 167,500원, 20,000원, 7,500원, 21,400원 되겠습니다. SY 스틸텍은 만원도 안 하네요. 증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6종목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이렇게 6개 증권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큐로셀이랑 에이징랜드 두 곳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하고 삼성증권을 통해서 청약이 가능한데 배정 수량은 50%씩 되겠습니다. 여기 청약 한도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청약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IBK투자증권하고 KB증권은 1,500원, 나머지는 2,000원 되겠습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IBK투자증권하고 대신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만들어야지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증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월 1주차에는 BI 매트릭스, 컨택, 큐로셀, 메가터치, SY 스틸텍, 에이징랜드 이렇게 6종목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이 겹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2차전지랑 반도체 업종인 메가터치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유통하는 물량도 339억으로 무난하고요. 공모가가 좀 비싸 보이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2차전지 업종을 놓칠 수는 없죠. 에이징랜드하고 컨택 같은 경우에도 각각 반도체하고 인공위성 지상국으로 업종도 무난하고요. 공모가도 나름 합리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공모 규모도 11월 1주차 종목들 중에서는 중용주급에 해당이 돼서 기간 수혜식 결과가 잘 나와준다면 제일 수익내기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통하는 물량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네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BI 매트릭스하고 건축차지 업체인 SY 스틸텍은 업종은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만 유통하는 물량이 적은 것이 큰 장점 되겠습니다. 특히 SY 스틸텍의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1,500억으로 작은 것이 좋습니다. 사실 공모가하고 기업 가치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공모주에서 이 가격 자체가 낮은 경우에는 수급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큐로셀은 신약 개발하는 현재 적자 상태의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공모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공모가도 비싸 보이고요. 유통하는 물량도 700억 정도로 많아서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이라도 상장일에 큰 수익을 주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저는 메가터치에 가장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이 에이징랜드랑 컨택 비슷하게, 그 다음이 BI 매트릭스하고 SY 스틸텍 비슷하게, 마지막으로 큐로셀 순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공모 규모가 조금 되는 에이징랜드가 기간 수혜치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치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치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